여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중앙에 아주 큰 기사가 미국은 이제 내수 시장이 크니까 경제가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재밌게 여러분들 다뤘는데 그냥 여러분 교양 상식 수준 정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톱 기사에 아주 중앙에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사가. 여기서 이제 누적 초과 저축, 이제 미국 소득 상위 10%, 그 다음에 상위 10%를 들지 않는 90%. 이제 이 그림, 이 도표가 아주 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절정을 이룰 시점에서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 저축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저축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투자 소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미국 경제가 점점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룬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최상위 10%가 뭐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이고 하니까 주식 투자했던 그런 돈들이 늘어나니까 웰스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산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22년도 이때가 인플레이션이 절정일 때입니다. 절정인 때인데 1.3 우리말로 트릴리언이 경입니까 뭡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연간 약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의 상위 10%인 소득자는 미국에서 이제 25만 달러를 벌면은 10%에 드는 모양이죠. 주식이나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소득의 큰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비자, 미국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 미국 소비 지출의 49.7% 50% 정도 차지하는 거네요. 이 같은 수치는 1989년도부터 가장 높은 수치고 30년 전에는 36%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주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하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 모든 것은 경제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부유한 미국인들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상위 10% 미국인의 지출만으로도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들 부자가 있고 또 중산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고소득층의 지출은 12% 증가했고 나머지 사람들의 지출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구매력이 감소하는데 부자들은 구매력이 감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산 소득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정액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아껴야 되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감독한 한 분은 잘 사는 사람들의 재정도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뛰어넘는 지출을 늘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에 방어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에 이런 의존해야 되는 사람은 인플레 방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위 10%는 돈을 더 많이, 상위 10%는 58% 더 많이 지출했고 소득 하위 80%는 4년 전보다 25% 많이 지출해서 이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 21%를 간신히 앞질렀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겠죠.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 소위 자산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높은 인플레이션, 자산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가 생기는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상위 10%가 국내 총 생산의 소비 지출의 50%를 담당하는 거죠. 아주 큰 비중이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부유한 고객의 3분의 1이 가장 소득이 낮은 3분의 1보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당연한 거죠. 델타 항공에서는 고급 좌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비싼
여러분들 저 여행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여행 로열 캐리비안 여기도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JP모간 체이스의 애널리스트인 매튜 보스는 이러한 기업과 가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른 기업 간의 극단적인 분기점이 생각했다. 이 빅로츠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좀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인 모양인데 작년 가을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그다음 백화점 콜스 패밀리 딸려는 매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들 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유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산소득 있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미국은 참 가혹하죠. 사람을 그냥 잘라버리니까. 월스트리트 기사를 읽고 밑을 하단을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에 사람 정리하는 게 나오네요. 신임 CEO가 온 거죠. 스타벅스의 CEO가 치폴레를 성공시킨 CEO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상을 주고 데려왔죠. 턴어라운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회사를 반전시키는 걸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회사를 스타벅스를 다시 여러분들 좀 더 수익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을 월스트리트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월 20일 기사인데 오늘 여름 기사가 스타벅스가 1000명 이상을 자르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제 여러분들 USAID 여러분들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하고는 온정주의 성향이 다 다르죠. 각자 알아서 책임질 일이고 회사는 돈을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람을 자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연한데 잘리는 사람 입장에는 참 가혹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 봉급을 받아 가지고 그 봉급에 맞춰서 지출하는 다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 모기지 같은 게 되게 20년 30년이지 않습니까? 집을 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치폴레에서 이렇게 온 사람 이름이 블라이언 니콜이구먼요. 블라이언 니콜은 신임 CEO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을 여러분들 좀 더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가 여러분들 본사가 이렇게 생겼는 모양이죠. 스타벅스 창사 이래로 가장 사람을 많이 자르는 거네요. 미국 기업들 보면은 턴 더 타이드 그렇게 회사가 좀 기우는 것을 반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 치폴레 CEO인 블라인 니콜을 여러분들 고용했고 이제 그가 들어와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의 직업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비싼 직업이니 이렇게 기업을 맡아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CEO들 그게 굉장히 이제 그다음에 기업을 사고 파는데 그 기업의 가치를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받죠. 뭐 이거는 AI가 등장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겁니다. 스타벅스 역사상 가장 큰 감원을 하네요. 이 감원을 하게 되면은 그럼 바로 이런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직원들에게 광범위한 구조 변화를 알릴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어떻든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사람을 자르고 뭐 CEO를 데려오고 뭐 이런 것이 너무나 능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미국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